네, 패밀리 영상입니다. 치수가 힘없이, 거래량 없이, 하방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은 136개, 코스닥 기준이고요. 큰 10% 이내의 종목들만 상승 마감을 했고, 90% 가까이 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큰 하락을 보이면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중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는 1%대 정도에서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시간의 거래가 들어가면서, 네, 뭐 우리가 한 건 아니겠지만,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가 좀 1.5%대 하락을 좀 보이면서, 시간에 다시 또 1%대 또 하락을 보인 종목들도 나온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유럽 지수가 그렇게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흐름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좀 조정을 보고 있는 그런 숫자들인데 1%대 그리고 0.6%대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니까 러시아는 좀 제외하고요. 그래서 좀 약세로 1%대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자재도 가격들도 크게 급등하는 어떤 그런 흐름은 지금은 아닙니다. 네, 원자재 쪽도 잠깐 볼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금도 같이 안전자산이니까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크게 오른 바는 없는 상황이고 천연가스가 좀 플러스로 다시 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원자재의 흐름들도 함께 좀 요주시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잘 챙겨 보시고요. 힘없이 내려오는 거래량 없이 눌러주는 지금 지수 흐름 때문에 정말 힘들죠. 네, 저도 하루하루 정말 피가 참 계속 말라가면서, 네, 하루에 와인이라도 꼭 한 잔씩 먹고 잡니다. 예, 부족한 피를 메꾸기 위해서 와인으로 좀 대체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심신이 어지럽고 지치고, 네, 정말 힘들 때 알코올 그런 어떤 특정 음식에 의지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조금이나마 마음에 좀 위안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너무 과음을 하지 마시고 과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이제 입을 좀 마른 입안을 좀 적셔가면서, 네, 그렇게 하루를 좀 보내는 것도 괜찮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시장이 지금 그래도 단기 좀 무너졌죠. 네, 시장 때문에 나 자신 우리들이 함께 무너지지는 말자. 네, 그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종목을 지금 거론할 생각은 없고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좀 땡겨서 볼게요. 이게 조금 땡겨서 보면 여러 전문가들 방송도 보시고 하시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흐름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올라간 그 날짜 기간하고 폭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 하락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하락 이후에 상승, 이게 곡선이 보이시죠? 상승 곡선. 그래서 여기서 하락 1파, 2파, 3파가 보이죠. 그리고 또 한 일주일간 행보등락했다가 근 한 달간 다시 상승 흐름인데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1파, 2파, 3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전 전고점을 강하게 어떤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 앞날에 그 앞절에 마디에 고점을 좀 터치를 하든 좀 극복을 하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하면 그래도 좀 시장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해석이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조건 시장이 망가진다, 무너진다, 그렇게는 또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형적인 박스권 내에서 안에서의 또 약세장이다. 그러나 개별 종목 장세로 또 이게 3개월간 근 100일간 뒤돌아보시면 그날에 굉장히 강했던 섹터와 종목들은 항상 있었다. 네, 있었다는 거죠. 저와 함께, 저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함께 공부하고 또 공략이 들어간 종목 꽤 많은 거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든, 그리고 게임주든, 특정 또 개별 종목으로 1차 매수해서 또 10에서 20% 정도 손실난 종목도 있고, 다 그렇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너무 계좌에 이렇게 딱 모셔놓고 보면서 무너지진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을 내지도 마시고, 이런 것들, 이런 쓰레기 종목을 하는 게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뭐, 실패했다. 네, 좀 잘못된 매매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뭐, 3, 4가지, 뭐, 5가지 종목이 있는데, 나머지 5가지 종목을 또 매매를 잘 하고, 그리고 또 뭐, 절반, 뭐, 급등한 종목 절반 익절하고, 또 챙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좀 나중에 돌아가는 흐름이 나올 때, 이 비중을 또 이런 것들에, 또 뭐, 전부 다는 못하겠지만, 한두 가지 선택을 해서, 또 비중을 좀 확대를 하고, 평단가를 낮추어 보고, 그렇게 좀 건설적으로, 네, 한번 생각해 보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폭락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뭐 시장이 무너진다, 침체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주식을 하는 상황에서, 마음과 몸이 함께 침체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꾸준하게 지금, 매일 했던 그 패턴들이 있죠. 루틴한 그런 생활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따뜻한 차, 뭐, 시원한 음료를, 뭐, 물을 드시는 분은 드시는 부분이고, 기지개 활짝 이제 키고,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또 그날의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거리들, 뉴스들 찾아보고 정리해보고 또 제가 올려드리는 그 텔레그램 내용도 보고 부족한 것들은 내가 직접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꾸준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몇 달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한치 앞날도 보이지 않는 정말 어두운 시기가 계속되지는 않는다. 예,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큰 어떤 장애와 장벽, 이런 안개들이, 검은 안개가 있죠. 지금 눈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네. 저랑 1년 이상, 2년 이상 하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건데, 거칩니다. 네. 없어진다는 거죠. 사라집니다. 아니면 옅어지든지. 색깔이 시꺼먼 것들이 회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투명하게, 네, 한치 앞을 볼 수 있게끔 뭔가 또 시간은 흘러가고, 네, 세상은 또 변하게 돼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가지 격언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제가 힘들 때마다 한 번씩 퇴근할 때 좀 읊조리면서 좀 이렇게 외치는 그런 말입니다.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둡다, 암울하다, 우울하다, 그럴 때가 정말 어두운데, 네, 머지않아 동이 트기 된다.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기억해 보시고, 네. 그리고 100일 바닥 3일 천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특정 종목을 거론할 때도 뭐 이렇게 좀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100일 바닥이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도 동일하게 좀 빠집니다. 그건 3개월간, 지금 이번 주까지 치면 이제 100일일 것 같은데 100일 동안 정말 바닥 지금 이제 꽂고 있죠. 예,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꽂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잘 버텨보자. 네, 잘 버텨보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3일 천정이란 말. 네. 반등은 짧고 굵게 나오지 않을까. 네. 길게 나오면 좋겠지만 짧고 굵게 나오기는 할 것이다. 그때 또 내가 덜어낼 만한 종목들을 미리 좀 선별해 두고, 네, 압축할 것도 압축해 보고, 그런 작업을 이번 주 이내로 또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뭐, 큰 어떤 반등이 뭐 내일 당장 온다? 이번 달에 온다? 그렇게는 뭐 이게 예단할 수는 없겠죠. 주식이란 것이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분명히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건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전략과 대응을 할 것이냐.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무속적으로 지하실 안에 또 지하실 무덤으로 꼬라박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길어봤자 호재도 3일이요 악재도 3일이다. 네.
그러니까 뭐 2, 3일 번쩍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급등주는. 그리고 뭐 3, 4일 정도도 내려오면 돌아가거든요. 예. 돌아가죠. 대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3, 4일 내려오면 또 돌아가고요. 또 3일 내려오면 또 돌아가고요. 이렇게 이래는 좀 계단식으로 내려온 거는 좀 특정 지금 뭐 좀 시황 상황들, 좀 국내 혹은 극국의 이슈들, 뭐 매크로 변수들이라고 하죠. 그런 환경적인 영향의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이렇게 상상 이상으로 눌러주기도 하는데 내려놓은 폭이 좀 깊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얻어맞을 수도 있는데 그때가 또 바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바닥이 된다고 무조건 뭐 날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인내를 좀 하고 또 지금 무너진 마음을 좀 추스리면서 하루를 잘 마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자, 다들 또 힘들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도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들 힘내시고 저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쓰러지기는 하겠죠. 예, 무릎 까이고 뭐 피도 많이 낭작이 나고 계좌도 반토막 나고 그죠? 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반토막이 나고 그러죠. 예,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틸 때는 버티는 것이 맞다. 지금은 힘들지만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객원,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네, 힘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뭐 이제 뭐 저절로 뭔가 어두운 세상에서 예, 촛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촛불을 우리가 찾아야 될 거죠. 예, 그런 찾는 열정과 또 부지런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3일 100일 바다 3일 천정 이 말도 기억을 해보시고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그리고 호재도 3일이요 악재 3일이다. 악재가 길어봤자 또 지가 얼마큼 또 내려가겠냐 이렇게 깡다구 있게 대응을 해 보면서 시장 상황들 또 여유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에 관련된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뭐 이런 말들은 좀 보입니다. 뭐 푸틴이 정신병자라는 말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좀 이상한 말도 좀 있고 지금 전승절 열병식 공군 퍼레이드 취소가 되었네요. 악천후 이후로 전격 취소되었는데 뭐 띄울 만한 비행기가 없어서 전투기가 없어서 취소가 한 건지 뭐 모르겠지만 일단 취소가 된 것 같고 소련이 지켰던 것 수호 중이다. 전쟁 중단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안 보인다 되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 침략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뭐 이렇게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참나 지금 또라이 진짜. 자, 전승절 연설서 뭐 이제 우크라 개입 서방 탓이다. 반복을 하고 있고 종전 신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G7이네요. 네, 러시아 석유 수입 단계적 중단 합의했지만 데드라인은 제시 못했다. 뭐 이런 또 석유 또 이슈, 예, 제재 이슈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그 원자재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중 뭐 잠깐 종목들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한국 석유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에서 상한가 지난 2022년 1월 달에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 바닥권에서 근 100%가 좀 상승하고 지금 중기 조정을 거치고요. 다시 한번 이제 4월 말 그쯤이었죠. 27일 날 상한가 가까지 양음양 패턴을 깊게 올려주었다가 단기적으로 3, 4일 다시 조정을 보내고 꼬리를 만들면서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석유 뭐 제재 조치 이런 것들이 뭐 하루 뭐 단기적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죠? 중장기 어떤 그런 곡물 테마와 함께 지금 에너지 어떤 그런 테마의 순환매가 돌 거라고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 한국 석유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섹터이다. 그런데 장중에 오늘도 이제 17% 큰 상승이 나왔어요. 네. 아침부터 제가 좀 언급을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또 시장 상황이 너무 또 땡땡 같아서 멍멍 같아서 제가 뭐 이런저런 오늘은 말을 안 드렸습니다. 네. 눌러주면 네, 21선 손절가 잡고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만약에 들고 가다가 번쩍하면
익절을 하시는 부분이고 21선 이탈이 되면 전량 매도, 네, 손절가 잡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 석유 뭐 흐름 잘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곡물 관련주는 잠깐만요. 또 시간에 급등이 좀 나온 종목이 있는데 내일은 또 단기 매도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간에 지금 상한가 간 것도 보이고, 이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저 대주산업. 잠깐 보자고요. 네, 차트를 잠깐 보자고요. 공부 삼아서. 네. 대주산업이, 시한가 600만 주가 쌓이면서 이제 급등이 지금 들어갔는데, 네. 시간에 처음에는 마이너스로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1, 2% 됐다가 지금 갑자기 또 상한가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지금 상한가가 한두 번 나온 종목이 거래가 좀 터지면서 음봉으로 깊게 눌러줬는데 시가총액은 크지 않습니다. 1000억대 정도의 그런 종목들이 또 이제 뭐 급반등이 간혹 나온다. 그러니까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그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가는 종목들 잘 보시면 한번 급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폭보다 여기가 지금 좀 좁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캔들이 이렇게 쭉 올라갈 경우에는 올라갈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에서 20% 올라가면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냅다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시간에 들어갔던 분도 그날의 수익은 그날에 챙기겠다 해서 꼬리가 좀 길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급등 종목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봐지면서 가진 자의 어떤 영역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다시 눌러줄 경우라고 하면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제당도 좀 그런 흐름이었죠. 네, 좀 강하게 올라가서 강하게 좀 내려왔는데 이 종목도 시간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제당, 그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주산업, 그리고 팜스토리까지 열어놓고 보면 좋다. 참 들어가기가 진짜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리시는 분들이 있죠. 네, 지금 다 매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5,000원을 돌파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크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꼬리 맞고 다시 쭉 미끄러질 확률도 꽤 높기 때문에 단기 단타 매매 좀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내일은 또 익절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눌러주게 되면 그때는 관심을 또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조 동화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이제 21선에 좀 터치가 나왔죠. 이런 종목들을 좀 보다 보면 그날의 수익을 챙길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배우신 대로 박자가 크게 맞지 않는 경우, 내가 생각하는 그 흐름과 시장이 애매하다 그러면 일단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매매가 가능했던 위치이다. 그죠? 그 손절가는 21선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떤 흐름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또 뭐 꼬리가 또 위아래로 막 달리겠죠. 네, 그래서 뭐 2, 3%라도 또 수익을 좀 짧게 초단타 하시는 분이라 하면 또 이런 종목들, 뭐 사조 동화원은 수산업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흐름이 캔들 흐름이 괜찮고 차트 흐름이 좀 이쁘게 빠져나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면 좋겠다. 사조동아원, 그리고 대한제당, 대주산업, 팜스토리까지 열어놓고 보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남해화학은 마지막에 좀 미끄러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하기가 진짜 까다로운 위치예요. 그래서 왜냐면 뭐 바닥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뭐 중반 상부 약간 7분 능선에서 지금 이렇게 대롱대롱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좀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자, 뭐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힘들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면서 심플러 TV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전체 영상으로 지금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네, 다 힘드시니까 같이 뭐 이제 이겨내시죠.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 네.